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의 공작관 최수용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연이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거의 발작 증세를 넘어서는 그런 광란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 연합이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대규모 강습 훈련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북은 미국과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막강한 무력 앞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발악 증상으로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는 그냥 두고 보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대로 이렇게 감상하듯이 지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NSC 국가안전비상회의는 계속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해도 북을 목을 조른다든지 원점을 타격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실효적인 대응 조치 방안은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1994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인 기를 탈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핵 무력을 개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며 참으로도 기기묘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북을 지원하고 북의 생명선을 연장해주는 그러한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짓들을 해온 것이 역사의 산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북은 왜 이렇게 핵을 개발하고 핵 무력을 앞세워서 전 세계에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북이라고 하는 왕조 세습 체제, 이 독재 권력 체제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그야말로 미친 광신도들의 집단이지 절대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미친 것들의 집단입니다. 더욱이나 남북이 같이 가입했다고 해서 북을 아직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와 착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무시무시한 공포를 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남쪽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북의 망상과 그 괴뢰 도당들의 책략을 철저하게 분쇄할 뿐만 아니라 그 그라운드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방향과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비밀정보요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작을 전담하고 있는 대북공작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북은 1%의 상위 특권층들과 99%의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의 그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1%가 지시하면 다 죽는 신형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참혹하고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이죠. 그러면 그 1% 가운데서도 오로지 단 한 명,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습 왕조는 1인 독재 왕조 체제로서 그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헌법에 우선되는 그러한 참으로도 기괴한 조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도 아닌 이 괴뢰 집단들과 과연 대화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대화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은 1994년도 NPT 조약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씨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앞장세워서 북을 괴멸시키고자 했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의도를 묵살시켰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김영삼 씨의 주장이었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안기부는 그러한 김영삼 씨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꼭두가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지나오면서 김영삼 정권을 우리 국민의 가장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김영삼 씨의 아들로 이어지는 갖가지 특권 계층들의 온갖 잡음과 부정부조리는
김영삼 정권의 폐단을 명백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도 크나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는 사태를 맞이하여서 전 국민이 파산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목숨을 끊고 하는 이와 같은 참극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김대중 정권은 어떠했습니까?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친 이렇게 창피스러운 정권이었습니다. 6.15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김대중 씨는 김정일과 손붙잡고 파한대소를 하며 음식을 나눠 마시고 술잔도 기울여 가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온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씨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라고 역사 앞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대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김대중 씨의 덕분에 또 돈을 조공으로 바쳤던 박지원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북은 핵을 더 개발하고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반면 북의 수많은 인민들은 굶주림과 여러 가지 기아에 시달리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북한 주민들은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잘못된 북의 이 전제 왕권 세습 체제에 돈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생명줄 연장해준 김대중 정권,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이라고 하는 시대의 북한 공작원이 펼쳐지는 이 대북 아첨, 대북 헌납쇼를 옆에서 지켜보고야 했습니다. 이런 그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역사 앞에서 5년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봐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뽑아준 새로운 정부이고 이와 같은 종북 좌파들의 부패와 이러한 참극을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덕분에 정권 교체가 되었고 수많은 부정과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이 기간 중에 북은 무모하게도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에 공포와 전율을 느낀 나머지 거의 미친 발작 증상을 보이며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북의 만행을 중지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NSC라고 하는 국가비상대책회의보다는 실질적인 적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국가정보원 저 조직은 이제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비밀 공작 사업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최종적으로 국가정보 기능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조직을 전멸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안보가 붕괴되는 이러한 참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거짓 촛불 난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찬탈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그 국가 원수의 직위를 찬탈하고 또 그를 따르는 종북주사 조무래기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더 썩게 만들어서 평양의 저 김정은 왕조 세습 체제에 헌납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만행이 저질러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를 정상화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성이 아주 타고날 정도로 부지런하고 두뇌가 총명한 우수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과 같은 그런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망가뜨려서 평양에 헌납할 수 있어서 되겠습니까? 북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허물어져 가는데도 왜 적화 통일이 안 됐겠습니까? 북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부패되어 있고 더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조차 부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북을 향해서 끊임없이 북을 지원하고자 했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그 죄상을 이제는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NSC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작을 할 수 있는 전문 공작관들을 설령 그 사람들이 퇴직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소환하십시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통신, 컴퓨터, 우주과학 분야 모든 첨단 과학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별도로 뽑아서 그와 같은 공작관들과 한 팀을 이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한 문제의 최고 전문가 또 국제 문제의 최고 전문가들을 다 원팀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비밀 공작 기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과 기구를 통하여서 북의 심장을 바로 제거하는, 북의 두뇌를 깨트려서 그 골을 파내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와 제 주변에는 북한과의 그동안 대치하고 있는 수십 년간의 역사의 전선에서 비밀 공작 사업을 수행해왔던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문 공작관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작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54조 6,112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지출해 왔습니다. 365일로 나누게 되면 1,496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1,496억 원, 이 돈을 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10조 4,96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국방비에 소요되는 돈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기묘한 자금입니다. 하나, 그 국방비에 소요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핵으로 저렇게 미쳐 날뛰는 북의 비대칭 군사 불균형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 막대한 인명의 손실과 또 산업시설에 파괴되는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대신하여서 정예 요원들이 침투해서 적의 심장을 따내는 비밀 공작 사업, 즉 적의 수계부 김정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적의 심장부인 핵 시설까지도 파괴, 제거해서 완전하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비밀 공작 사업만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은 오로지 이 핵과 그 다음에 마약 그리고 위조지폐,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탈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핵무기, 마약, 위조지폐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적인 괴뢰 집단이고 폭력 전체주의 괴뢰 도당들인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보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한 특 A급 공작관들과 전문 요원들로 구성하는 별도의 국가 비밀 공작기관을 구성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정보기관이 아니라 비밀 공작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스라엘 모사드를 롤모델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정보 분야의 종사해온 저로서도 모사드가 정확한 그들의 정보기관 이름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몇 명이 일하는지 어디에 일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그와 같은 비밀 조직인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훌륭하고 문화 강국이 되어가는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더 멋있게 아름답게 융성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국가정보원 저쪽은 그동안 외국의 여러 가지 공작에 의해서 전염되고 포섭된 그러한 이중 스파이들, 즉 두더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 조직을 가지고서는 비밀 공작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 밖으로 흘러듣지 마시고 꼭 새로운 조직을 만드셔서 강한 대한민국,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 위대한 조국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수많은 정예 요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 어서 속히 그 요원들의 부름이, 꿈이 현실화돼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